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월 5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25,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것 대비 한국 지수는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 그리고 어제 보시면 새벽에 유럽 증시가 한 1에서 2% 정도 전부 다 상승 파동 부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만 어제 장으로 기준을 본다 하면 뭔가 좀 뾰루뚱하죠. 뾰루뚱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 부분들이 심하나,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도 60달러 돌파해서 62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62달러까지 돌파가 나왔어요. 어제도 보시면 60달러 선 넘어섰다.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 가이드라인 부분들로 65 정도까지 열어두셔도 된다는 얘기 좀 드렸죠. 지수는 안 가는데, 지수는 조정이죠. 삼성전자 예비 실적 부분들이 잠정 실적이 다음 주 9일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적은 좋다는데 예상치는 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만큼 좋은 실적 부분 내는 섹터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갈팡질팡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지수 부분도 다우 지수는 25,000 돌파하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따로 돌고 있어요. 지수만 그래요. 시장 자체에서 보면 종목군들 어제 보면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철강, 기계, 금융, 이런 종목군들은 경기 민감적 섹터 부분들은 그거와 시장과 상관없이 저가 매수 부분들 좀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 하시면 돼요. 지수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하고, 종합지수가 2,400을 하향 돌파를 하느냐 이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지수보다는 종목군에 관심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수만 바라보고 계시면 매매에 손이 안 나가요. 매수를 못해. 매매를 못하고 뭔가 계속 뭐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되지. 종목 장세다 보니까, 종목 장세일 때는 뭐가 가장 큰 포커스인가요? 종목이나 섹터 선택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지수장일 때냐, 지수가 상승할 장이야. 뭐 대표적인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올라갔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고, 다음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아마 종목군 자체가 좀 더 두꺼워질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만 오르고 지수만 오르고, 그래 내가 보유한 종목과 안 오다 보니까 종목 선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관심권 두셔야 될 것은 유가가 62달러 돌파가 나왔다는 부분이고, 어제 미국 지표가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한 데는 미국 고용지표 좋죠.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했어요. 오늘 뭐 또 관련된 지표 부분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상황마다 틀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물론 저도 매달에 있을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방향성,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이걸 계속 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매크로의 방향성 부분들을 바꾸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분들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지표라든지 유럽 지금 지표도 보시면 어제 새벽에 유럽 쪽에서 1에서 2%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도 전월비 대비 3.9%, 미국도 ADP 25만 명 증가, 유럽 종합 PMI도 0.2% 71개의 원래 최고. 경기 지표는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 2,500선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은데 주가 지수가 비탄력적이라고 거기에 징징 짤 필요가 없어. 거기에 너무 불안 심리 부분 가질 필요 없고, 항상 에너지 부분들이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승 에너지 파동 부분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격 기간 조정한 다음에 거기서 제2의 다음 주도주군들이 나온다 그랬죠. 종합지수 2400 여기만 포커스 부분들을 2400선 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분할매수 하세요. 분할매수. 2400 하회하기를 댓글에 보니까 2400 하회 점점점점만 쓰신 분이 있는데, 경기 민감주 쪽 부분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 선발 때 1차 2차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요 땅 해가지고 2400 하회 돼가지고 거기에 몰빵 들어가고 3000 가니까 3000에서 몰빵 매도하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대응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세 자체에서 지금 유가 62달러 돌파, 포스코의 신고가 파동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유가 62달러, 65선 정도,
저렇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65, 7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은 뭐 65 넘어서서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강도가 좀 셉니다. 조금 세요. 그래도 완급 조절 부분이 필요한데 아무튼 61달러 돌파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 자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들이 감소한 것도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물론 이란의 그 국내 문제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2% 정도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고 유가의 62달러 선의 돌파 부분들로 다양한 종목군들의 반등,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거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거기는 계속 뭘까요? 떨어지면 떨어지도 계속 물량 사는 거예요. 물량 부분도 계속 접근해 두십시오. 여기 땅 해가지고 만원 되면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만원을 딱 사고 3만원 되면 팔아야지라고 3만원 땅 배도 그런 건 없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이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군 등에서 보시면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죠.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50조 원에서 올해 60조까지 증가되고 투자도 확대를 하고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상반기까지는 그럴 거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난번 최고가 부분들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지지하느냐 깨느냐 아니면 박스권 하단 지지하고 다시 리바운딩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박스권 파동을 보이느냐. 여기서 영역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매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의 시장의 성격 자체, 시장의 질 자체를 판단하는 바로미터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좀 됩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박스권 매매 파동 부분들 진행하시면 되고, 박스권 매매는 하단 부분들 하회를 하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상단 보면 일단 차익 실현을 했다가 고가 돌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확인했다가 또 들어가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매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매매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 시크릿컬,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들이 매매 접근 부분들이 훨씬 양호해지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ES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삼성전자가 CES에서 자율주행차 종합 솔루션을 공개를 한답니다. 하만 인수 통해 가지고 뭔가 다각적인, 최근에 어제 아침에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이미지 센서 개발해 가지고 하만에 공급 예정이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자동차 전장은 삼성이 반도체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바이오 시뮬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전략적인 집중해서 하나의 뭡니까 밸류 라인 부분들을 자동차 CPU, 그 다음에 전장 부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오비국의 오로라라는 그 벤처 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인데 구글하고 테슬라 출신의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세운 벤처 기업인데,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을 좀 했죠. 좀 늦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CES도 보면 수소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어떤 시연, 그리고 평창에서 자율주행 시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하고 통신장비 공급 부분들 5G 주도권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5G 무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5G의 인프라 건설 부분들을 좀 확대를 좀 하고 있죠. 거기에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연히 이건 수준 모멘텀 부분들이 이쪽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밸류 자체, 향후 기대감 자체가 커지는 건 당연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5G의 속도 부분이 빨라지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대감 자체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인프라가 돼야지 나머지 부가적인 사업 자체가 점프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영화 신과 함께가 첫 1000만 돌파 부분 진행을 좀 했고,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히트로 10년 매출 정체를 깨고 날개짓부하고, 이랜드 2000억 정도 조달,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의 송유관이 최대 19%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 부분들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뭐 신용 잔고는 9조 9,300억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다우지수가 25,000 돌파하고 한국은 디커플링. 여기에 너무 지수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지수보다는 종목 부분들이니까. 그래도 지수에 신경 관심권 드신 분들은 뭐 2,400선, 지난번에 2,412 이선까지 내려왔었죠. 2,400선 정도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이 저는 더 관심권에 둡니다. 거기에 분할 매수 부분들을 접근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예요. 4,400명,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되는 섹터가 많아요. 현대차도 자율주행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CS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권을 두면서,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은 뭐 KMW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놓치신 분들은 그 다음 관련된 종목군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너무 올라간 종목군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숙달되신 분들은 올라간 종목군들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강한 강도 자체가 또 좋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보셨을 때 매매의 어떤 스킬 부분들을 좀 보셨다가 이런 부분들 접근하시는 게, 어차피 지금 좋은 종목군들은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급하실 필요도 없고, 또 못 좋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데, 왜? 다음 종목군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다우 25,000 돌파,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1에서 2% 정도 상승 부분에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기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유가 62달러 돌파하고 포스코 신고가 파동 부분하고 경기 민감주 쪽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각광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1월 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